네, 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증권 방송은 했고요. 아, 오후에는 집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수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펀드도 그렇고 뭐 금도 그렇고 많은 투자처가 있기는 한데, 저도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 지폐에 투자라기보다도 저는 그냥 이제 수집을 하게 된 건데, 그 수집을 하면서 근래 조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저도 조금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권해드리고는 싶어요. 대신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뭐 공부를 한다 그럴까요? 조금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는 게 주식과는 또 조금 틀리고, 이 지폐는 뭔가를 이렇게 뭐 계산하고 뭐 금액이 막 이렇게 변하고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수집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은 돈으로 정말 재테크 하시기에 좋은 그런 수집이면서도 취미로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마 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그런 집회들이지만, 아이들도 못 봤을 그런 집회들이 대부분이죠. 예, 대부분이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떤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새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지폐들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에 대한 교육적인 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이 지폐가 발행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도 또 많이 배우는 상평통보에 대해서 알고들 계시죠? 예, 상평통보는 조선시대에 거의 조선 말기까지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아픈 역사를 또 지니게 되면서 이런 종이 지폐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신식 지폐라고도 하는데, 뭐 신식이라고 하면은 신식이고요. 그전에는 종이 지폐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지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평 홍보를 사용하던 시대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지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론이 좀 길었고요. 제가 갑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은행에 대해서. 오늘은 조선은행의 객권, 갑권, 다음에 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을권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레이딩 지폐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갑옷이 씌워져 있죠. 갑옷이 씌워져 있는데, 이 PMG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지폐를 말하자면은 감정을 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66등급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집가들이 가장 완전 미사용이다 라고 하는 지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잼 언서클레이드라고 있는데요. 보통 표기할 때는 그냥
UNC라고 표기합니다. 이 앞에 세 글자를 따서 약자로 UNC라고 표기를 하고요. UNC라고 표기를 하고 66등급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완전한 미사용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지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6등급이고요. 그 을권 같은 경우가 발행된 시기가 1945년이에요. 1945년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1945년에 그 광복 시기에 그 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굉장히 짧게 발행이 된 것도 있고요. 그 일본인들이 고의적으로 또 화폐를 또 남발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광복 전에는 그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폐의 그 제조도 그 일본 내각 인쇄국에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예. 일본이 고의적으로 화폐를 남발시키기도 하고요. 그 산업시설의 그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을권 같은 경우는 1945년 9월 1일에 그 을 100원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을 100원권도 사실 일본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을 100원권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폐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고가의 지폐이고요. 이렇게 그 등급을 받아가지고 66이라는 등급을 찍혀 있는 그런 100원짜리는 저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실물로는 못 본 것 같고요. 글쎄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은 1945년도에 발행이 되면서 이 갑권과 갭권하고 틀리게 이 뭐라 그러죠? 판 번호만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고 1, 2번밖에 없습니다. 1번, 2번은 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번부터 4번은 병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을 병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45년도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는 1원권인데 금액은 뭐 제가 뭐 다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만원 전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을 1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을 10원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을 10원권인데요. 을 10원권은 여기 보시면은 그 1원권하고 틀리게 여기 64등급이라고 되어 있고 초이스 언서큘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사용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뭔가 미흡한 그런 그 미사용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얘가 여기 보면은 살짝 뭔가 이렇게 그 오염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오염 자국이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 64등급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뒷면을 제가 못 봐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45년도에 발행이 됐고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2번이고요. 64등급 을 10원권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은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을 수도 있고요. 좀 덜 될 수도 있고요. 시세에 따라서도 틀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틀리기는 한데 뭐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현재의 시세를 제가 뭐 지금 뭐 시세를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거는 공산품처럼 이렇게 그 정가로 딱딱 매겨져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거래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뭐 형님, 친구, 동생이면은 싸게 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뭐 좀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4등급인데 만약에 이게 66등급이다라고 하면은요, 글쎄요, 66등급이다라고 하면은 몇백만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64등급에 66등급의 을 10원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64등급이 60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그 PMG사에서 이렇게 등급을 매겨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지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등급대로만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요. 이 안에 지폐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그 밀봉이 딱 돼가지고 진공 상태로 밀봉이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지폐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상태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이런 데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또 이렇게 그 갑옷이 입혀져 있지 않는 경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 뭐 최고 등급의 지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아쉬운 듯 한데 요것도 한 64등급 5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등급이 딱 매겨진 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 있어서의 분쟁이 있을 소지가 없죠. 이 등급대로 그 거래가 되고 이 등급대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요게 평가가 이렇게 돼서 나온 거예요. 64등급이라는 거는. 등급이라는 거는 PMG사에서 보내는 해주는데 감별도 해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주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데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등급을 보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권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은행 가가지고 돈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바로 PMG사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66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65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애매하죠. 아니 한국은행에서 다발로 보낸 건데 그 다발 100장 안에서도 어떤 거는 65등급, 어떤 거는 67등급, 어떤 거는 뭐 66등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을 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등급이 되어져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같은 다발권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등급이 틀리게 나오는 이유는 이 한국은행에서 이 100원짜 그 지폐를 이 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 띠지도 있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밴딩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딱 묶음
자국이 있는 그런 지폐들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더라도 이 현미경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돋보기 같은 걸로 해서 자세하게 보면은 그런 자국이 있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내가 정말 장갑까지 끼고 고이 모셔다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별로 저는 등급을 보내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이 을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66등급을 못 봤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그 형님이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가짜는 봤습니다. 예, 이때도 가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꽤 고가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가에 거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45년도에 만든 위조 지폐예요. 근데 그 지폐의 상태가 너무도 깨끗해요. 너무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 지폐가 조금 그래도 고가에 거래가 됐어요. 좀 특이하죠. 45년도에 만들어진 조선은행권 을 10원짜리 지폐라는 거 좀 특이하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적인 일반 지폐보다 더 구경하기 힘든 그런 지폐이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조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뭐 말 그대로 레어템이죠. 레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을권은 다른 건종하고 틀리게 5원권이 발행되지 않았고요. 바로 100원짜리로 넘어갑니다. 바로 100원짜리로 넘어가는데, 이 100원짜리 지폐 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폐는 당연히 없겠거니와 이 그레이딩이 돼서 60등급 이상을 받은 지폐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구경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을 100원짜리의 이 정도 상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미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완전 미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 미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미라고 해요. 사용은 했지만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를 극미라고 하고, 그 밑에가 이제 미품이라고 합니다. 미품이라고 하는데, 요 미품 요 정도면 요 미품 정도 되는 100원짜리 지폐인데, 이 정도의 미품 되는 지폐도 글쎄요, 기백만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100만원, 200만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어디 집에 뭐죠? 서랍 속에나 아니면 이렇게 장롱 깊숙한 데는 없겠네요. 예, 아파트에 애들 많이 사시고 하니까 옛날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몇 대째 사시는 분들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아직도 있다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을 100원권인데요. 요거 볼 때마다 진짜 기분 나빠요. 요거는 요거 기분 나빠요. 요거는 볼 때마다 기분 나쁜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고가이고요. 뭐라 그럴까요? 보기 힘든 그런 지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내각 인쇄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써져 있어요. 일본 내각 인쇄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유통이 된 지폐입니다. 요거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예.
뒷면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뒷면을 보냐면은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행 시기도 적고 3장밖에 그 발행이 안 됐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그 종류씩 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그 병권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권 같은, 그러니까 을권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번, 4번은 그냥 병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병권 같은 경우가 을권과 모양이 뭐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까 그 뭐죠? 그 을권의 뒷면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는 이제 그 10원권인데 을권 10원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을권 10원권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병권 10원권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병권 10원권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제가 항상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뭐 항상 뭐 조금의 준비는 하는데 완벽하게 이거 항상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제가 버벅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을권은 1번, 2번이라 그랬잖아요. 3번, 4번은 병권이에요. 요게 병권입니다. 요게 병권이에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요게 을권이에요. 요게 을권이고 요게 병권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색감이 약간 조금 틀리죠.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인쇄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뭐 그냥 날조된 듯한 그런 지폐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비싸요. 이 병 10원권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만 돼도 금액대가 몇십만원 합니다. 물론 을권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을권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등급이 요거는 이제 안 매겨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미사용이고 이제 요거는 사용제인데 사용제라 하더라도 요것도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지폐이고요. 그러면은 다시 100원권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을 100원권이고요. 요게 병 100원권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일련 번호가 없고요. 이 병 100원권 같은 경우가 발행될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이 고액권이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그 을 10원권 보여드렸잖아요. 10원권은 3번하고 4번까지 밖에 없어요.
4번까지밖에 발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0원권은 7번까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2배 이상 넘게 발행이 된 거예요. 고액권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심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을 100원, 병 100원권 같은 경우는 1946년도에 발행이 됐습니다. 1946년도에 발행이 됐고 12월 10일날, 12월 10일날 최초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7번까지 갔다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에 이 조선은행권 같은 경우를 일본 내각인쇄국에서 이렇게 제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여왔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는 내각인쇄국이 아닌 조선 서적 인쇄 주식회사네요. 조선 서적인쇄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있냐면 이게 도안을 바꾸질 못해서 그대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내각인쇄국에서 인쇄를 한 걸로 인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본에서 발행하지는 않았는데 이 도안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집회들이고요. 여기 제가 아까 뒷면을 보여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을 100원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입니다. 이게 병 100원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폐가. 구분은 그냥 번호로 1번, 2번으로만 하고 있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고 금액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을 100원 같은 경우는 희귀성에 의해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병 100원권 같은 경우도 저렴하지는 않지만 꽤 고가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혹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뭐 시골 집에 이렇게 이런 지폐가 있는 걸 혹시 봤던 기억이 나신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구겨진 지폐일지라 하도 뭐 1, 200만원대는 넘어가는 지폐들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선은행권 을권과 병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권은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밖에 없습니다. 1원과 5원짜리가 없습니다. 뭐 이유는 그거겠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겠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화폐를 수집을 하시거나 또 다른 어떤 재테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갑을병정 무까지 있거든요. 정권과 무권까지 하고 조선은행권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조선은행권이 있거든요. 뭐 금권도 있고 뭐 그런데 다음에는 제가 무권까지 해서 개, 갑을, 병, 정, 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계는 끝내고 다른 또 조선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